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미래를 감지했기 때문에 공부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학교에 가서 교사들한테 이런 강의를 합니다. 자는 애를 절대 깨우지 마. 모든 수업 시간이요 고문이 되거든요. 꼭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으냐, 공교육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좋으냐라, 심지어 게임에 중독되는 것조차 어쩌면 미래에 더 유용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미래에 니트족과 캥거루족이 될 확률은 지금 현 상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정말 보란듯이 성공시킨 엄마들의 공통점이 계속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달쯤 전에 중국에서 그 통학버스 불나가지고 애들 많이 죽었죠, 한국 애들. 그날 아침에 5살짜리 애하고 40개월이 된 이상률이라는 애가 특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상률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차가 너무 뜨거워요. 생각해보세요. 봄날이에요. 근데 애가 40개월 된 애가 이제 말 배운 지 얼마 안 된 애가 유치원에 가기 싫은 이유가 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불나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률 아빠가 그 기자랑 인터뷰할 때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예감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저 말은 너무 특이한 말이거든요. 유치원 가기 싫은 이유가 차가 뜨겁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얘기거든요. 자, 5살 먹은 여자애가 그날 아침에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할 요소가 없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연기를 맡은 겁니다. 미래에 자기가 맡게 될 연기를 그날 아침에 맡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시간 순서대로 펼쳐져 있지 않아, 이 우주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의 미래를 감지하는 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학교 공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어쩌면 이거는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미래를 감지했기 때문에 공부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을 자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교실에서 잠을 자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학교에 가서 교사들한테 이런 강의를 합니다. 자는 애를 절대 깨우지 말라. 자, 무슨 얘기냐? 학교 수업이 이 애가 진도를 따라가거나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 모든 수업 시간이요 고문이 되거든요. 자, 왜 고문이 될까요? 선생님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칠판을 안 보면은 분필을 던져. 그 칠판을 봐야 돼. 고문이에요? 네. 이해 못하는데 이해하는 척 해줘야 돼. 근데 졸려,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졸려. 두뇌에선 잘하고 명령을 내려요. 이거 너하고 해당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지금 보니까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서 우리 본능이 말을 합니다. 졸리죠? 근데 졸면은 이제 분필 지우개가 날라오게 생겼어, 이제. 뭔가 매를 맞거나. 그래서 졸지도 못해. 그때 몸에서는 과도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내가 졸린데 그걸 참아야 될 때.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참아야 되는 삶을요, 참아야 되는 삶을 2년 이상 살아버리면 두뇌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대요. 바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걔가 참아야 되는 시간에는 어떤 활동이 사라져버리죠?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실에 자기는 갇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밤에 게임을 하고 교실에서 자는 게 그 아이의 두뇌를 위해서는 유희와 쾌락을 밤에 느꼈기 때문에 낮에 휴식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있죠?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는 시간을 더 줄여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잠을 자야만이. 아시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유희와 쾌락으로 자기 삶을 살도록 하는 에너지를 학교에서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두뇌는 코르티솔에 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면은 일단 그 학교를 졸업하면 삶이 바뀝니다.
근데 교실에서 잠을 안 잤던 사람은 삶이 안 바뀌어. 교실에서 잠을 잤던 사람은 그 공교육만 딱 벗어나면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이제 낮에 해도 되잖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그죠? 낮에는 저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했는데.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잠자는 걸 선생님이 깨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의 두뇌를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자기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고, 과도한 코르티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암열하고 치매 유발 확률이 확 올라가요. 두뇌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교실에서. 자기가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개별 학습이 안 된다면 자는 게 나은 겁니다. 독서가 왜 좋죠? 자, 학교의 과목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과목이 있는지. 그 중에서 아이가 즐기는 과목을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책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아주 좋은 학교에서는 수학 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수학 그에서 뭐 통계냐 방정식이냐 뭐냐 이렇게 쫙 칸이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별로 한 20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 20 곱하기 8 거의 한 150개에서 200종류의 문제지가 들어가 있대요. 수학 선생은 그렇게 자기 수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서 수학을 못하는 애다. 그럼 맨 밑에 저기 가장 쉬운 1단계의 문제를 꺼내요. 근데 매일매일 그 1단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애들이 문제를 다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것만 준비해 주는 겁니다. 옵션만.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도서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 전집률을 아이들한테 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도 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00권 중에서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딱 2권만 읽으면 돼.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 2권만? 고르죠? 그 순간에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골라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은요. 옵션이 주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청소년일수록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옵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교 학점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점제를 하려면 학과목이 한 200가지가 돼야 된답니다. 200가지. 최소한 160가지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60명의 학과목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그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서 현실성이 없대요. 이게. 그래서 독서교육의 위대성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공교육에서는 옵션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으냐, 공교육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좋으냐라고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데 성적이 나쁘더라도 차라리 책과 로맨스에 빠지는 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낫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사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그냥 책이 산더미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읽으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사주더라도 그러면 한 달이면 30권이잖아요. 3권만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면 더 강한 로맨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착각을 하게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효능감이 좋아진답니다. 그 옵션.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고른 다음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어. 학교 공부보다 재밌어. 자기 성취감하고 공부 희열도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가 코르티솔에서 도파민으로 확 빠져버리죠. 도파민은 창의성의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다양한 옵션과 자기 결정성과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서 어떤 그 보람을 느꼈을 때 비로소 창의성이 시작하고 몰입이 시작하고 시간의 축적이 시작하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매 순간의 삶을 즐기는 과정 중심의 두뇌로 바뀌어가게 되고 과정 중심의 두뇌는 뭐에 강하냐면은 돌발 변수의 대처 능력이 강해집니다. 옵션을 선택하는 그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미래를 어른들보다 더 영리하게 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약할 것 같지만 완전히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더 관리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아이들이 미래 대비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이들의 감각을 믿게 되면은 엄마들이 뭐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좀 맡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혼자만의 시간이 어쩌면은 내 예측보다는 얘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에 중독되는 것조차 어쩌면 미래에 더 유용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옵션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자기결정성이라고 했죠. 이게 자기결정성인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기결정성이 없이는 자기주도성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자기주도성이 없이는 자존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너는 왜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하죠? 니트족, 캥거루족이 됐을 때. 자기 자식이 취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영화 받아보고 휴대폰 채팅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너 자신이 취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너 왜 이렇게 자존감이 약해? 너 왜 이렇게 시도를 못해?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원인 제공은 사실은 어렸을 때 엄마가 한 겁니다. 아이의 자기결정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너무 관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관리를 받으면은 그렇잖아도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미래 니트족과 캥거루족이 될 확률은 지금 현 상태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얘가 자율적인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자율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엄마가 애를 관리하고자 하는 본능을 제어했을 때만 가능한데 본질적으로 자녀와 엄마가 같이 있을 때 그게 제어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엄마부터 자기결정성, 자기주도성,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즐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코르티솔은 줄어들게 되고 도파민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와 자녀 관계는 24시간 굉장히 긴밀하게 엄마의 심리 상태와 엄마의 두뇌 안에 어떤 호르몬이 지배하느냐를 자식이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돈을 벌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엄마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자식은 바로 그 자녀 그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계은행 총재 김용시 엄마, 그 다음에 이적 엄마. 예를 들어서 자식을 정말 보란듯이 성공시킨 엄마들의 공통점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영원한 현역. 엄마가 은퇴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간섭 잘 안 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 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예의 없는 행동만 좀 혼냈다. 이게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도 모델로 활동을 합니다. 할머니 모델. 그리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식품 영양학을 나중에 또 학위를 따요. 모델 활동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영양학 학위를 따가지고 거기에 관한 강의도 해요. 근데 영양학 강의도 하고 모델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할머니인데. 자, 이 할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적 엄마 계속 연구 활동하고 있고요. 그 세계은행 총재 김용시 엄마는 회계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들 원래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DNA를 타고나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부모의 IQ를 똑같이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한쪽은 아빠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부,
한쪽은 아빠도 직장 생활하고 엄마도 일하는 부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사회적인 성취도와 성공률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직장에 있는 경우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한 25%에서 30% 이상 높을 거예요. 일률적인 공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옵션을 체험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렸을 때 그 독서, 간접 경험, 그 다음에 직접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